이군주 전사님, 저 인사 안 드렸네요. 네, 한준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주 목사님하고 이군주 전사님께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실제적으로 중고등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가를 실제적인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의 교육 과정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네. 내 아이들이 잘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네,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다 같이 동의서에 대해서 함께 저랑 읽고 학부모 동의서도 거기다 체킹하시고 이렇게 동의해 주실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먼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다 해야죠. 네. 세 가지로 넘겨주세요. 네, 그냥 넘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목표와 방향, 세부 운영 및 편성, 그다음에 소개 및 수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 우리 중등 교육 과정은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뒤에 각 교과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는 내일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서 교과별로 어떻게 수업을 전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아까 전에 5가지 곡지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일단 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새 교육과정 목표와 방향. 첫 번째는 저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신앙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아침 예배. 저희가 아침 예배에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각자가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요. 이것이 어떻게 트리비움 교육이랑 연결되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수요 채플이 있고요. 그다음 기숙사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교과와 십자가 복음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세워지도록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지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공감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각 교과와 인문 고전 간의 연계를 통해서 교과 안에서 아이들이 지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인성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또 적용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는지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 각 교과별로 거기까지 아이들에게 학습을 이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교내외 봉사 활동을 좀 체계화해서요, 아이들이 섬김과 봉사를 통한 인성 훈련뿐만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과 공감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다 전달되었지만 문화 인류 여행이잖아요. 이것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LBT GMT라는 이름을 좀 바꿨어요. LBT GMT가 사실 우리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LBT 다른 이 학교뿐이 아니면 LBT가 뭐고 GMT가 뭔지 우리끼리 암호와 같아서 바꿨습니다. 국토순례와 해외 미션 트립으로 바꿀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 연계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 교육에 좀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학부모 모임, 그리고 학부모 그렇게 연결해서 학부모 기도회와 학부모 독서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이 공감 교육, 인성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자,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위한 세물교 교육은 또 어떻게 실현되느냐? 트리비움에 입각한 동서양 인문고전 중심 통합 교과를 실시한다. 저희가 이제 국어 교과는 없어지고 인문학 교과와 작문 교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작문이라는 그 교과에 저희가 많이 비중을 두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트리비움 형식으로 아이들이 문법학, 그다음에 논리학, 그것을 다시 표현해내는 수사학까지 연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뒤에서 선생님들이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매일 아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설교자로 제가 세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설교가 고전 중에 고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문법학의 단계예요. 그것을 자기가 계속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하는 게 논리학의 단계죠. 그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된 그 논리적인 글을 가지고 아침마다 발표를 하게 합니다. 수사학적 단계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현장 체험 교육을 2주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과 예술을 직접 체험해서 거기서 오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매주라고 써있는데 격주로 스템 특강 교육을 통해서 수학과 과학에 연계한 창의 학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문고전과의 각 교과 간 연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문화, 역사, 성경뿐만 아니라 체육과 예술 선생님이 이번에 오세요. 미술 선생님 아니십니다. 예술 선생님이 오세요. 그래서 애들을 예술 교과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을 다 사용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글로만 말로만 전달할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져서 만들어내고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 교과를 또 공부하신 분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미래를 이끌어갈 역동적 리더 양성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 중보기도회가 저녁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제와 아젠다를 발견하는 시간, 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의 또 만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리더로서 좀 저희가 준비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연구부, 교무부 학생뿐만 아니라 입시 진로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시만 담당하시는 부서입니다. 좋죠? 갑자기 마음에 안심이 확 찾아오죠. 이 학교 어디로 가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입시도 생각은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입시진로부를 저희가 교사와 담임 교사가 협력해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영어, 중국어 중점 교육이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자라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학생의 재능 역량에 따른 교육은 어떻게 그러면 세물결에서는 교육하느냐. 학기 초에 담임교사, 교과 과목 교사를 통해서 학생 개인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요. 이에 따라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주 프로젝트 수업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포트폴리오화해서 향후 진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과목별 심화학습 시간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수업의 시간을 열어놓습니다. 나는 과학이 부족하다. 나는 혹은 영어가 부족하다 하면요. 그 영어 선생님이 들어가 있는 반에는 영어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애들 다 모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가서 튜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재능 수업을 통해서 기존에 해오던 거죠. 다양한 재능 역량을 개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십자가 복음, 저희가 이제 저희의 기독교 세계관, 저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총 4가지의 교육이 이루는 공감 교육과 창의 융합형 사고, 재능 역량별 교육, 미래 리더인데 결국 공감 교육 안에는 국토순례 자전거 여행, 해외 미션 트립, 더원 캠핑, 문화인류 여행이 있고요. 창의 융합형 사고를 위해서는 리딩 교육, 트리비움 교육, 스템 특강,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요. 재능 역량별 교육은 어떻게 되냐? 비교과 프로젝트 수업과 과목별 심화학습반과 재능 교육반을 통해서 재능 역량별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래 리더는 어떻게 만드냐? 전문적 입시 진로부를 통해서 학생의 재능에 따른 진로 결정,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아이들이 좀 더 실질적인 미래의 리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 학교가 지금까지 세워지면서 정말 아이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뒷받침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나 폭발적인 성장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인성 공감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 세부 교육을 갖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GMT라고 불렸고 LBT라고 불렸던 부분을 이름을 좀 바꿨어요. 국토순례 해외 미션 트립인데요. 이름만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 학년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들이 이 GMT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세요. 올해는 갔는데 내년에는 안 가고, 어떤 애는 매년 가고 어떤 애는 매년 못 가고, 아이들끼리 그 시기만 되면요 또 아이들 안에서 위화감이 굉장히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또 굉장한 또 재정적 부담이 매년 찾아오고요. 그래서 학년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1, 2는요 국토순례 프로그램을 그냥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안에서 아이들이 국토순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그렇게 아이들이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고요. 두 번째 9학년, 저희가 이제 중1, 중2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12학년 제도로 해서요 7학년, 8학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죠? 고3이나 돼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2학년이나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자, 욕 같네요. 자, 7, 8학년 친구들은 국토순례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9학년 친구들은 아시아 미션 트립이라고 해서요. 이 아시아 안에서 아이들이 미션 트립 할 것을 매년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10학년 친구들은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2주 동안 갑니다. 제주도를 자전거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자고 먹고 하면서 네, 프로그램은 자기네들이 다 짜는 거예요. 그래, 돈도 한정된 것으로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2주 동안 거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지가 되라는 건 아니고. 네. 자, 11학년은 유럽 미션 트립을 가질 겁니다. 매년. 올해는 영국 갑니다. 네, 올해 영국에 계신 목사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영국 가는데요. 올해만 저희가 조금 이 학년 제도를 조금 자율화를 좀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 가는데 이번에 11학년 돼가지고 미국 또 가야 돼 이렇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올해는 조금 자율화를 뒀으니까 생각을 하시고요. 12학년 친구들은요 이제 고3이잖아요. 그죠? 자율 진로 학습의 시간을 줍니다. 다 스케줄을 2주 동안 짜가지고요. 자기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짜도록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국토순례 갈래. 그럼 국토순례 가고요. 나는 유럽 미션 트립 또 갈래. 그럼 또 갈 수 있고요. 아시아 미션 트립 갈래. 갈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국토순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에 7학년 친구들이랑 더원 캠핑은 뭐냐? 이제 학년별로 가다 보니까 1학년부터 그러니까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언니 오빠 선후배 간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는 이전의 GMT의 어떤 좋은 점들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더원 캠핑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같이 2박 3일 동안 떠나는 더원 캠핑이에요. 그래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전에 저희가 더원 캠핑 뭐 날씨가 더워서 더운 캠핑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딩 축제를 통한 다양한 예술 발표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이제 공감 능력과 자신의 또 아이들이 서로 사회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리딩 캠프를 한 뒤에 리딩 축제를 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문학적 내용을 자기가 습득한 것을 가지고 연극이나 뮤지컬 등으로 본인들이 대본을 쓰고요. 아이들이 모든 소품을 만들고 아이들이 음악을 같이 만들어서 여러 예술 활동을 통해서 거의 3박 4일 동안 그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시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창의 융합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 매 학기 리딩 캠프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초등도 하고요, 중등도 합니다. 그래서 딱 처음 시작하면 이번에는 입학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리딩 캠프를 합니다. 리딩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책 한 권, 저희가 고른 고전 교육. 이번 초등 같은 경우는 나니아를 선택했고요. 이번 중등은 파리대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대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윤동주 평전, 이런 고전을 저희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빠개지겠죠? 빠개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빠개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막 질리도록 리딩 교육을 시켜서 계속 책 읽고 먹고 책 읽고 먹고 계속 그런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리딩 교육을 조금 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일 중등 같은 경우는 매일 의무적으로 탐구학습 1시간에 의무적으로 30분씩 리딩 훈련을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3줄 읽으면 잠이 오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30분 동안 선생님들이 중등과 고등에 다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셔서 그 리딩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을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온 것도 있고 저희가 접목해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도록 리딩 훈련을 해야 슬로우 리딩까지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트리비움 교육의 수사 단계를 위한 장문 수업을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만 한 장문 수업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을 결정하는 게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면접이죠.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장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문에 관련된 선생님이 오셔서 장문 글 쓰는 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문 수업을 개설했고요. 예. 세 번째, 그럼 창의 교육은 어떻게 하냐? 현장 체험 교육을 2주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자연 세계를 찾아서 떠나고요. 미술관, 그다음에 오페라를 보러도 가고요. 사진전, 발레 공연 보러도 갑니다. 돈 많이 들겠네요. 그죠? 네, 많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현장 체험 교육 첫 번째 가는 게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갑니다.
네, 예술 선생님이 데리고 갑니다. 다 설명해 주시겠죠?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매주 반별로 이것도 격주긴 한데 반별로 텃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따는 등 자연을 직접 가꾸며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동역자됨을 실질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텃밭 가꾸기는 굉장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땅 되게 넓잖아요. 아시죠? 흙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그냥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막 먹어 농작물이 자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알겠죠? 아이들이 한 겁니다. 네. 네 번째 스템 특강입니다. 스템 특강은 스템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스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저희가 격주로 하게 됩니다. 격주로 특강을 가지려고 해서 아이들이 스템에 대해서 공학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미래 역량인을 리더 양성을 위해서 어떤 세부 계획을 갖고 있냐? 입시 진로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입시 진로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입시 진로자 자격증 소지한 교사를 통해 이번에 입시 진로를 담당하게 된 선생님을요, 이번 3월부터 시작하는 입시 진로사 자격증을 따는 교육에 저희가 참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입시 진로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입시를 진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개개인 역량별로, 그래서 고등학교 10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 전 학생들을 이 선생님은 아이들 다 전 상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재능과 역량에 대해서 다 인지가 되시고 이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서 거기에 연구하시고 또 거기에 체계화시켜서 입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일 안심되는 영역. 두 번째 비교과 프로젝트 수업 운영입니다. 매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매 학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화하여 학생 입시 진로에도 도움을 준다. 저희가 이제 비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매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스스로 이렇게 목적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한 학기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를 또 도와주셨던 한 형제님이 주셨던 아이디어인데요. 그분이 이제 현직 교사신데 그 전에 그 아이들과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했냐면 그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 체육이었는데요. 체육이라는 교과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아주 얇은 책 얇진 않지만 어느 책이 있어요. 그것을 1년 동안 아이들하고 영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간을 합니다. NIS인가 그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출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번역해가지고 아이들 이름이 쓰여 있죠. 그러면 이 책이 아이들에게 입시 들어갈 때 학교에서도 포트폴리오화 되어서 이 책 자체가 거기에 이제 번역가로 본인이 되어서 얘네들이 거의 이제 스카이 그 영역을 다 합격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특성들을 최대한 저희가 극대화시켜서 아이들이 프로젝트화해서 그것을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것까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서 아이들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재능 역량별 교육활동 세부 계획. 과목별 심화학습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요. 학생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위해 과목별로 매주 1시간씩 심화 수업을 진행한다. 각 과목 교사가 학생을 튜터링하며 세부적인 학습을 코칭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비교과 프로젝트 수업.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 내용을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재능교육 실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받아서 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학사 주요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컬러로 프린트되는 걸 보시면 연간 학사 주요 일정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주요 행사는요. 첫 번째, 입학하자마자 리딩 캠프 1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학식을 제외하면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3월 24일에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7일 환경 미화 대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환경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예술가시잖아요. 환경적으로도 저희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가지고 그 회색빛 안에서 그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막 메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페인트도 다 칠했습니다. 저희 중등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쫙 칠하고 교무실은 센 노란색으로 다 칠했어요. 혁신학교 흉내라도 내보려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처럼 그렇게 흉내라도 내고 아이들 그 학교 반마다 그 각 반마다 선생님이 어떤 한 가치를 가지고 거기를 아름답게 성경적 가치관을 녹여낼 수 있는 모든 게시물로 이렇게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상담 주간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 동안 있으니까요. 모든 중등 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은 저기 담임 선생님 만나셔서 상담하시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더원 캠핑이 7월 2, 3, 4에 있고요. 리딩 축제가 7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학기에는 네, 여기 GMT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해외 미션 트립이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주간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매주 어떻게 주간 학사 일정이 여기 3페이지에 보시겠습니까? 저희 중등 운영 계획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8시 20분에 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시 45분까지 반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설교하는데 수요일 날은 채플로 드리고요. 금요일 날 아침엔 학생 전체 예배를 드리 여기서. 그래서 학생 중1부터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여기 다 있어서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자가 되어서 이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15분 동안. 놀라운 시간이 되겠죠? 네, 아이들이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부담 팍팍 가지면서 금요일 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을 저희가 좀 늘렸어요. 1시간 20분. 아이들이 좀 햇빛을 쐬면서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50분이어가지고 아이들 너무 빡빡한 점심 시간, 네, 밥이 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좀 이제 여유롭게 저기 시간을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수업 시간을 45분으로 줄였습니다. 원래 3시에 5교시로 마치려고 했는데요. 수업이 너무 안 나와서 아이들이 하루에 영어 1시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으로 늘렸고 줄였고 6교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시 20분에 교과 과정은 끝납니다. 그리고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탐구학습 1 시간을 갖습니다. 탐구학습 1입니다. 그래서 리딩 교육을 하고요. 청소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탐구학습 2 시간을 갖습니다. 월요일에는 격주로 스템 특강을 갖고요. 그렇게 탐구학습 2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은 플립러닝으로 진행이 때문에 아이들 탐구학습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체험 교육, 과목별 심화 학습, 비교과 프로젝트 다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숙사 라이프를 없애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숙사를 돌아갈 때 어떤 노트북, 어떤 뭐 교과서, 책도 못 가져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씻고 바로 잠들어야 돼. 11시에. 그래서 수면 시간 완전 확보. 불 완전 소등. 어떤 불도 없습니다. 11시 이후로. 그리고 7시에 다 일어나면 8시간씩 애들 수면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 두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영상을 제가 테드 영상 올렸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좀 기숙사 라이프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저기 화요일 날 6교시 보면 중등은 기독교 고전이라고 되는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체육 활동을 1시간 더 줄 겁니다. 중등 친구들. 왜냐면 일주일에 2시간만 뛰어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등 친구들은 1시간 더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숙사에서 기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8시 반에 하교인데요. 원하면 기도회까지 하고 9시 반에 하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에 한해서요. 자, 그리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교복을 변경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복을 변경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너무 멋지죠? 네, 이 교복 보고 갑자기 입학을 결정하는 그런 학생들, 네, 놀랍지 않습니까? 학생들은요, 뭐 교과과정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교복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복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교복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후드티 안에 이제 엠블럼이 바뀌는 회색 후드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겉에는 야구 점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엠블럼을 여기다 새겨서 교복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학생 매점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점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 자체 매점부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부에도 이제 학생부 저희가 선도부도 다 만들 거고 뭐 매점부 뭐 예체능부 이렇게 만들어서 매점부 친구들은 저희가 처음에 종잣돈을 주면요. 그 종잣돈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구매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팝니다. 점심시간에 1시간 20분이니까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걸 또 그 돈 가지고 또 삽니다. 또 수익이 자꾸 나오죠. 그럼 점점 이렇게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매점부 운영을 통해서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제가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요. 고3 친구인 이제 고3 되는 친구가 다시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편성 교과 및 담당 교사는요 이렇게 되고요.
네, 영어 선생님 3분과 과학과 수학 선생님이 2분씩 더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빨리 해볼게요. 정말 빨리 해보는데 각 교과별로 3분에서 5분 발표하겠습니다. 3분. 괜찮죠? 네, 선생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뭐 학교가 갑자기 다 노는 것만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과연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